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었고, 또 날씨도 이제는 완전히 좀 선선해져서 조금은 지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요즘에 우리 코로나 블루란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즈 앤드 라허가 어떤 것을 한번 측정해 봤느냐 하면요.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고 본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교통에 적응해야 되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적응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전부 다를 짐을 정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도 스트레스가 20 정도는 된다 그러거든요. 친구의 죽음은 어떨까요? 예, 39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정년퇴직은 이거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요. 45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정년퇴직하기 5년 전부터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안 하고 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도 45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혼은 73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배우자의 죽음은 10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개 한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첫째 여러분 알다시피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죠. 우리나라는 외부 활동이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어떤 지역은 완전히 셧다운이 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자녀 돌봄 시간도 굉장히 증가하죠. 어떤 경우에 학교에 못 가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럼 그 아이를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아이에게 식사도 해줘야 되고 생각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아이가 학교 가고 나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 변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기업들이 또 특히 여행업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여러분 알다시피 소상공인들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죠. 그로 인한 소득 저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는 먹고 살 것인가? 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코로나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하지? 감염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여러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불안하기 때문에 각자 떨어져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근데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을 그 뿌리의 뿌리 끝까지 뿌리를 따라가면은 결국 실존적 불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인간이 만약 죽지 않는다면 불안이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내가 해내야 되니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울증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사망자 수가 엄청난 질병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영어 아주 어린 아기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간은 다 우울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우울증은 조금 더 큰 다른 질병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영아도 우울증에 걸리면 sudden death,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New Normal 시대다. 한마디로 새로운 노멀, 표준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온 거죠. 이전까지의 삶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정말 코로나에 대한 예방 주사가 나오고 이것이 완전히 조금 탈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좀 괜찮을까? 아직도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불안은 내가 어떤 사실을 모를 때 더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를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반드시 캡틴, 기장은 그 비행기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 좀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슬기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우울 중에서 가면 우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바로 우울증이 드러나기보다는 가면을 쓴 우울증으로 먼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우울증 우리가 masked depression, 가면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학교를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 학교를 그만두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또 비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행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안을 살펴보면 정말 그 안에는 뭔가 모르는 이 학생이 우울을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우울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내가 조금 내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이제 곧 고2가 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의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가장 큰 특색은 뭐냐면 2학년 되고 난 뒤에 끊임없이 학교를 결석하는 겁니다. 학교를 안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학교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인문계고등학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는 대안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대안학교로 갑니다. 대안학교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그 학교를 보내주거든요. 학교를 안 오는 대신에 그 학교로 가는 거죠. 근데 갔다가 이틀 만에 저도 대안학교도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안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도저히 또 저는 그 적응이 안 됩니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얘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학년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너무 서먹합니다. 얘 상당히 내향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정말 나는 이제 대안학교도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퇴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얘가 이제 학교를 거의 결석을 굉장히 장기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이 학생이 무기력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내적인 자원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뭐냐? 대안학교를 가겠다. 한번 가봤고 또 상담실까지 찾아온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은 그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본인이 정말 어떤 것을 내가 이거는 극복해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도 정말로 치료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박은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미 도박인 사람들은 그 즐거움, 그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렇게 쾌락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도박이라든지 그 외 중독은 항상 그 순간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술을 마셨는데 지금 당장 치기가 오른 게 아니고 내일쯤 하루 지나서 치기가 오르면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온다. 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중독은 순간순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크게 한번 취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담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극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우울도 마찬가지라고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학생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두려움이었어요. 예. 갑자기 고1 2학기가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고2, 고3 나도 이제 고3이 되는데 대학은 어떻게 하지? 성적은 어떻게 돼야지? 하지만 내 마음 안에 또 욕심은 있죠.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 수학도 너무 어렵구나. 영어도 어렵구나.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될 공부 너무 많고 갑자기 그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질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 학생의 이야기 들으면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계속 잠을 잘 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불면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죠. 끊임없이 먹을 수도 있고 완전히 곡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계속 TV만 보고 싶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한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구나. 참 내가 한심하구나. 정말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한심하고 난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우울의 고리에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맨날 늦게 자고 그럼 학교 아침에 또 안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 학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을 만났을 때 저도 처음에 상담실에서 이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는 나중에 이 학생이 다 잘 되고 난 뒤에 정말 학교 교지에 실게 되고 난 뒤에도 저에게 자기 이야기가 실린 거 보고 좀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약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것은 항상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왜곡해서 볼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날 굉장히 볼록거울 가면은 내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오목거울 앞에 서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런 거울 앞에 서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와 같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에게 그 일상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과 함께 이걸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내가 회복해 가는가가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그 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잠깐 실험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죠.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일 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있냐면요. 특히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참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애착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요. 예, 도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아들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중독인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프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은 상대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아들이 뭐 애걸복걸하고 뭔가를 하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어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을 때 중독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쾌락을 너무나 많이 맛본 사람이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신이 그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중독으로 인해서, 그 쾌락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는 데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아주 터프하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내 인생은 네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뼈저림 속에서 다시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줬죠. 그죠? 첫 번째, 지금 눈앞에 푸른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푸른 바다가 있다. 어때요, 여러분? 될 듯 말 듯. 그렇죠. 자, 두 번째, 지금 저에게 화를 한번 내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은 보통 저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고 웃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만큼 힘든 것이죠, 이게. 그다음 세 번째, 지금 땀을 한번 흘려보세요. 어때요? 땀이 흐르나요? 안 흐를걸요. 이거는 가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네, 4가지가 작동되고 있어요. 첫 번째, 눈앞에 푸른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thought죠. 이것은 될 듯 말 듯 하는 거죠.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 첫 번째. 그 다음 2번. 지금 저에게 화를 한번 내보세요. 이거는 정서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사람 보고 우울해하지 마라.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 보고 좀 그만 내라. 더 성질날 수가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안 돼요. 이게 정서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다음 세 번째, 지금 땀을 한번 흘려보세요. 이건 가장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리예요. 우리에게. 피지올로지. 그 다음 네 번째,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동, 액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고와 정서와 생리와 행동이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차처럼 하나의 차가 움직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는 전부 다 뭐와 뭐로 하겠습니까? 가능한 1번과 4번으로 합니다. 사고와 행동. 사고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한 50% 정도 가능하면 행동은 100%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심리치료는 사고와 행동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가?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행동을 어떻게 제가 이 학생에게 적용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하루 일상 활동 시간표를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예, 그때 제 상담실에는 공책이 있어서 그 공책에다가 저와 같이 날짜를 일주일간 그 학생하고 일주일마다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시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학생은 학교 오게 되면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뒤에 9교시부터의 여러 가지 그다음 자율학습까지의 시간들 그래서 보면은 9교시 그다음에 1차시 2차시 그다음에 2차시 마치고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9시 10분부터 또 뭘 할지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저와 같이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뭘 할 것인지 저와 함께 이 학생은 일주일간 계획표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고 꽃표가 있고 세모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동그라미는 자기가 해냈을 때, 자, 그 다음에 꽃표는 내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세모는 뭐냐면 내가 중간 정도, 반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구체화시켜야 돼요. 나 영어 공부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 영어 몇가, 일가, 무엇을, 단어 또는 문장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걸 하게 되면 학생들은요 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도하게 잡습니다. 오늘 냉장고 청소 전부 다 해야지 이렇게 그럼 하다 보면 미리 냉장고 청소 전부를 하겠다고 딱 마음먹는 순간부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냉장고 중에서 냉동실에 있는 내가 먹지 않는 것만 다 끄집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지 않게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담도 줄어들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공부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겠니 물어보면 제가 일과 단어 전부 다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줄여보자. 그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에 한 50% 내지 40%만 이렇게 적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훨씬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갈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중간중간에 여가 활동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얘가 좋아하는 뭐 연속극 보는 시간 또는 뭐가 좋아하는 뭘 하는 시간들을 또 일부러 집어넣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일상적으로 좀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게 어떤 경우에는 뭐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산책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돈다든지 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을 아주 균형 잡히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스케줄을 짰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몇 개월 정도를 했냐면 한 4개월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스케줄북을 샀다고 제가 맨날 공책에 하니까 너무나 예쁜 그게다가 자기가 시작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얘가 갈수록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저하고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제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어느 날 갔더니 선생님 나이에는 견과류가 너무 좋으니까 이 견과류 너무나 귀한 견과류 파스타치오였습니다. 그거와 그 다음 편지와 정말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즐겁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정말 저에게는 이게 큰 성공적인 상담 사례였고요. 그 다음 이 학생은 그 외에도 그 위에는 결석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많은 결석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결석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3학년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나아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상 제가 한 것은 이 학생하고 맨날 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상담 이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오로지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루 일과를 시간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얘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3일마다 와서 일과표를 작성하다가 그게 조금 더 안정되면서부터 일주일간 잡았거든요. 그걸 제가 한 넉 달 정도 했나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부터는 모든 면에서 성적도 좋아졌고 학교 결석도 사라졌고 정말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자율학습으로 갇혀 있듯처럼 갇혀 있잖아요. 하루를 지금 여러분 공책을 이다든지 종이를 하다 내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침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통 6시 반에서 7시 됩니다. 자기의 기상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이때 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예? 저는 보통 일어나면 제 바로 저희 베란다에 제가 하단 가꾸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하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초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제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체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초들을 보면서 그때는 주로 저는 FM에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하는지 주로 저는 아침에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하단을 보면서 음악 듣는 시간을 좀 주로 가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구체화시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 저도 어떤 때는 아침부터 뉴스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뉴스를 듣는 날과 음악을 듣고 하초를 본 날의 기쁨이 달라요. 훨씬 후자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하초를 가꿀 때 제 마음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은 평화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 몸이 다 이렇게 풀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침에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내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8시부터 9시 사이에 저는 주로 기도와 저 같은 경우는 기도와 식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하시나요?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과도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한 30% 내지 40%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은 뭘 하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든지 또는 뭐 책을 읽든지 저는 보통 9시부터 11시까지 주로 이제 제가 그날 할 일들을 합니다. 예, 청소도 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점심에 먹을 것들도 미리 조금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림도 그리고 또는 뭐 책도 읽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지금 10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시. 저 같은 경우 12시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람 시간이죠. 왜냐하면 요즘 저는 12시에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는 TV를 통해서 평화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시는 무조건 저는 텔레비 앞에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12시 되면 저는 미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톨릭 신자인 경우에 집에 있다면 저와 같이 평화방송 미사에 참여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굉장히 저에게 삶에 큰 힘을 주고 있음을 정말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저는 항상 여러분 1시부터 주로 저는 점심을 먹죠. 여러분도 아마 식사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 사이에 여러분은 점심과 뭔가를 하겠죠. 그죠?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는 낮잠을 꼭 잡니다. 한 20분 정도.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낮잠이 얼마나 우리의 하루를 정말로 중요하게 도와주는지.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조금의 낮잠은 이게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고3 때 수업을 할 때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점심 먹고 나서는 학교 운동장 한 2바퀴 돌고는 와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잠을 자라고 낮잠을 자라고 그러면 훨씬 두뇌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노년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심장 발작을 막아준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체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낮잠 시간은 저는 건강을 위해서도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시부터 또 여러분 3시까지 또 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이 이후에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시작한 것이 피아노를 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 굉장히 겁을 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피아노 양손으로 치는 게 정말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몇 달 지나니까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저는 심리학적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그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낯설지만 그걸 내가 하루에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능숙해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제가 2손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특히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에 또는 50대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악기 배우는 거 한번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때 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피아노를 좀 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피아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피아노 치기가 잘 모르는 것을 유튜브 찾아서 어떻게 치는지 보고 또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3시, 4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5시쯤 되면 저녁 준비를 조금 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들으면서 조금 느긋하게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 오후 시간에 요즘에 영화를 한 편씩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지 영화는 반드시 저는 선택해서 정말로 보고 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영화를 꼭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영화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조금씩 하거나 조금 너무나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꿈자리를 사납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옆에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스트레스가 70 정도 된다고. 이럴 때는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영화,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영화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 같은 데도 보면은 힐링이 되는 영화들을 선별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다 이야기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또 뭔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좀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지. 또는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정말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의 일상을 어떻게 내가 해가는가. 만약 직장 같으면 직장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쉬는 날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요즘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다. 그럼 나는 또 뭘 할 것인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이, 본래 우리가 4차 산업은 2030년대에 될 때 일상화될 거라고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앞당겨졌거든요. 그렇다면 4차 산업을 대비한 기술들을 내가 지금 또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이 정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그런 걸 더 배워야 되겠다 뭐 이것보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는 페이스북을 좀 시작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정도를 좀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시 되면 저는 식사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 저녁에 또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식사 후에는 꼭 온천천을 산책을 해요. 가능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 일과를 걷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자는 유명한 윌리엄 글라셀이라고 하는 현실요법 상담자는 상담한 사람과 꼭 조깅을 같이 합니다. 아주 좀 천천히 걷는 조깅을 하면서 쉬면서 이야기하고 또 뛰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운동이 처방법이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정말로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오후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능하면 10시 반 정도 되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 10시 반 정도 되면 집안의 불들을 조금 아주 낮게 그래야지 내가 조금 내 두뇌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훨씬 좀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6장입니다. 자, 이 마테오복음 6장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도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문장이 좀 깁니다. 자, 하지만 저번에 했던 문장보다는 짧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Look at이라고 하는 명령문임을 알겠죠, 여러분? Look at, 동사가 문장 앞에 왔으니까.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look at, 동사, 그 다음에 컴마, and. 자, 명령문, 컴마, and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영어 문법의 하나입니다. 명령문, 컴마, and가 되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늘을 보아라, 그러면 너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뒷문장이죠. 너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봅시다.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공중에 있는 새들을 보아라.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마디로 생명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저 새를 한번 보아라. They do not sow. 그들은, 이때 they는 앞에 놓는 birds를 가리키고 있죠. 이 새들은 do not sow. sow는 보다라는 단어와 발음은 똑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do not sow, 씨를 뿌리지도 않고 or reap, or store away. 자, 오늘 또 한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or. 우리가 등위숙사 and를 이야기했는데요. or도 등위숙사입니다. 등위숙사는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 생략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o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본래 문장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they do not sow, or they do not reap, or they do not store away, 이런 문장이었어요. 즉, or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앞에 놓는 they do not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do not sow, 씨를 뿌리지도 않고 they do not reap, reap은 수확하답니다.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 걸 reap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고 or they do not store away,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거죠. 어디다가? in barns. barn은 흙간입니다. 흙간에 저장하지도 않는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가을 되면 그것을 곡식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축하기 위해서 저축하듯이 흙간에 저장하지도 않는다. 자, 그렇지 않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야. 한번 보니까 그런데 your heavenly Father,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이 feeds them, 그들을 feeds,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들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하루에 뭘 먹고 살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데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의문문이죠. 주어는 여기서 you입니다. 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너는 are not much more. much가 지금 more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우리는 much를 쓰거든요. 훨씬 더 more를 강조하게 쓴 것이 바로 much거든요. 너는 훨씬 더 valuable, 귀중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than they. they는 바로 birds, 새들보다.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 귀중하다 이렇게 안 했고 귀중하지 않느냐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너는 귀중해. 너는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Who of you? 너희들 중에 누가? 이 하는 주어입니다. 동사는 can add, 더하다, 보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 중에 누가 by worrying, 걱정하면서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can add, 연장할 수 있느냐? 네가 걱정한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불안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으로 실존적 불안이라고요. 네,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느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있음을,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워크, 일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네 생명을 위해서 또는 네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저렇게 하느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먹여 살리고 있다. 너는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네가 네 생명에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하느님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Heavenly Father,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하에서 가장 좋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서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이 불안과 우울이 오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하느님께 맡기고 그냥 일상을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기쁘게 걸어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것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좋게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귀한 말씀 뭡니까? Much more valuable입니다. valuable은 아주 귀중한 것을 우리가, 밸류가 우리 가치거든요. valuable, 너무나 가치스러운. 근데 more는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훨씬 더 가치로운, 그걸 또 강조하는 것이 much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느님에게는 우리는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절대 쉽지 않은 거잖아요. much more valuable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막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뭔가 하고 다 해야만 될 것 같은. 근데 정말 저처럼 이제 이렇게 한 60 정도 살다 보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 삶이란 내게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도 Heavenly Father,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너무나 귀중하다는 겁니다. Much more valuable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오후 5시까지 그걸 올리기로 했는데요. 5시 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너무 늦은 시간이 저녁 시간, 밥 먹는 시간이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날 한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늦어도 1시나 2시까지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초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해주시면은 제가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